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마도가 근근히 이어오던 한국 관광객이 끊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로가 된 상태인데 불매운동 이후에도 한국 관광객은 근근히 방문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일본은 한국을 막아버렸고 대마도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일본의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대마도시청 문화교류자연공생과 해아미 히로후미 과장은 한국인 관광객이 대마도 경제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관광산업이 공경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엔 한국 관광객 35만 6천 명이 대마도를 찾아 900억 원가량 경제효과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경제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900억 원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도 인구가 3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한국에서 지원한 셈입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연간 1200만 원씩 한국에서 대마도 인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대마도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매너가 없다는 등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식당이 상당히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은 말 그대로 제로. 식당들은 빚을 내어 식당을 차렸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것이 대마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대마도에서는 극우 세력 등이 혐한 시위도 행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마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막상 불매운동 및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대마도 항구에서 내리면 한국인들이 꼭 가본다는 히타카스 항구 인근의 빵집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인이 줄 서서 먹던 인기 라멘집은 손님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증발했습니다. 라멘집 점주인 마에다 씨는 이미 작년 9월경에 90% 이상 손님이 급감했고 현재는 완전히 제로라고 전합니다. 특히 대마도는 한국에서 배편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어서 일본인조차도 교통비가 너무 비싸 갈 수도 없고 막상 여행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것이 많이 없는 곳으로 온전히 한국인에게만 기대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소위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거나 완전 회상하게 해준 일본의 소도시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방 관광업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곳이 많았는데 갑자기 한국의 저가 항공과 관광 상품이 대거 개발되었고 이것이 마침 일본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일본 지방 관광의 르네상스였다고 지난 5년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부 한인들은 일본 본토보다 저렴한 대마도의 부동산 혹은 렌터카 산업에 투자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대마도에서 20년 넘게 낚시 민박을 운영했던 한국인 A씨는 수출 규제 이후 1차로 90%의 손님이 감소하는 충격이 온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년간의 사업이 사실상 끝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에서 건너온 많은 낚시꾼들로 한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을 이루며 영업해왔습니다. 그들의 고성 방가로 지역 주민은 항의하기도 하고 발생시킨 쓰레기로 한국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행객으로서 꼭 지켜야 할 매너들이지만 이제는 그마저 그리운 왕년의 대마도 관광객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올해 대마도 해변에 쓰레기 치우는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치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대마도가 과거의 어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주를 이루어 주 소득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관광업이 주력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물밀듯한 방문은 대마도 사람들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황을 이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선술이나 연료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어업 대비 한국인 대상의 민박이나 식당은 그저 차려놓기만 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내주는 비즈니스이기에 어업 대비 초반의 작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연중 낼 수 있는 알짜 사업이었고 특히 한국보다 남쪽에 위치해 연중 크게 비수기도 없던 대마도였기에 이런 상황은 더 뼈아픈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은 한 구석에 치워놨던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자신들이 바다로 나가 다시 어획하는 고된 일상으로 돌아갈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를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대마도를 말 그대로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대마도의 일본인들을 어떻게든 넘치게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100만원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고 대마도에 올 일본인은 실제 거의 없었고 정부는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한국인을 거부했던 일부 대마도 상인들은 과연 지금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농사만 짓던 후진국 베트남 도와 근대화시켜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베트콩들. 절대 잊지 말고 일본 보이콧처럼 꼭 되갚아줘야 한다. 삼성과 정부는 앞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적반하장. 베트남은 제2의 일본입니다. 공산국가는 절대로 믿어선 안됩니다. 어느덧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자수가 6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는 4월까지 무서운 속도로 확산했다가 5월부터 눈에 띄는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약해지는 특성 덕분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까지 총 3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에서 302명이 귀가 좋지 사망은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제외하면 최근 50일 가까이 베트남 내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했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이 총 4억 1570만 장의 마스크를 수출했는데 특히 4월 1일에서 19일 사이 만든 8819만 장의 마스크 중 무려 3270만 장을 일본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일간지 베트남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이 4월 19일 동안 수출한 8819만 장의 마스크 중에서 3270만 장이 일본으로 향했고 한국이 1710만 장, 독일 1110만 장, 미국 1040만 장 순이었는데 베트남의 쩐디의 동수 언니 그 대표는 의료용품을 제작해본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항균 기술을 전수받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은 일본과 손잡고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일본이 20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 보여준 태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런데 최근 베트남이 일본을 등진 채 한국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 최근 일본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베노마스크, 아베 정부가 총 5,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세 곳의 일본 회사로부터 1억 3천만 장의 마스크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실제 마스크를 사는데 사용한 금액은 900억 원 배송비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해도 나머지 2,500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결국 아베 정부가 돈을 지급한 마스크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바로 유스비오라는 곳입니다. 게이사녀 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유스비오라는 회사는 주소지만 있을 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스비오의 사장은 새로 계약한 베트남 공장에서 마스크 350만 장을 구입해 일본으로 수입했다. 베트남에서 일본인 직원이 주재하면서 마스크 품질을 검사했다 밝혔습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전문가 오니시 카즈나리 성루카 국제대학 대학원 공중위생학부 교수가 경제지 프레지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누출률 100% 사실상 바이러스 입자를 전혀 차단하지 못한다고 밝힌 아베노 마스크. 이 문제의 마스크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회사가 만들어 일본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180도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베트남이 삼성을 시작으로 143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최근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 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약 200명의 한국인 유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주 일요일 아시아나 특별기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베트남이 기업인을 제외하고 단체 해외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감축하고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세율을 0%로 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 들여와 완성차를 만들고 이를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자동차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죠. 재무부가 이를 두고 한국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휴대폰 누적 생산 13억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갈수록 침체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삼성전자 박닝성 생산법인은 이달 초 휴대폰 생산량 7억대를 돌파했다. 하윤 웬성 생산법인이 올 초 휴대폰 생산량 6억대를 넘어섰으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한 지 12년 만에 휴대폰 누적 생산량 13억대를 달성한 것이다. 이 기록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주가가 사상 최대 감소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더 의미가 남다르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1.7% 하락해 분기 기준 감소폭으로는 사상 최대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체 휴대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박린성에는 휴대폰 외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도 함께 가동하며 하윤 웬성에서는 휴대폰만 집중 생산하고 있다. 호치민에서는 가전 공장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 공사에도 착수하는 등 베트남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당국의 승인받은 삼성그룹의 투자 금액만 17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 중 투자 1위인 삼성전자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350여 명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시 삼성 직원들에 한해 자체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해줬을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응우이엔 수원 푹 베트남 총리와 면담 자리에서 삼성 베트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베트남 경제 발전과 양국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삼성이 한 베트남 양국 관계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번 휴대폰 누적 생산 규모 13억대 달성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윈윈 전략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